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NC에게 크게 대패를 했네요. 루켄젤님 어서오세요. 일단 어제 오늘 크게 대패를 했는데 어제는 뭐 패디였다면 원래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한 경기였죠. 하지만 오늘은 최근 반즈가 좋았고 그리고 와이드너가 5점대였고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한 경기인데 오늘 이렇게 돼버렸네요. 반즈부터 일단 반즈 와이드너 선발부터 너무 예상을 서로 벗어난 투구를 보여줬고 거기서 이미 경기가 끝났죠. 자, 일단 NC는 14안타 4볼넷 18출루에서 13득점 홈런이 많이 있어서 잔루가 거의 없죠. 롯데는 6안타 1볼넷 7출루에 3안타 3점. 우리도 뭐 출루한 것 치고는 점수는 뽑았네요. 하지만 너무 많이 져버려서 어쩔 수 없었다. 자, 일단 개인 기록을 먼저 보면 김민석은 1안타인데 수비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윤동희는 오늘도 2안타 멀티히트 게다가 타점까지 이러면 거의 한 10경기, 15경기 그 정도 연속 안타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신인인데 이렇게 거의 신인급인데 이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안치홍, 전준우는 무안타였고 이정훈도 무안타. 하지만 한동희가 경기 후반에 나와서 대수비로 나왔는데 1안타. 그게 홈런이었죠. 이 부분 나중에 또 제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진혁 무안타. 노진혁이 좀 살아나야 될 텐데요. 우리가 노진혁이 복귀한다 했을 때 조금 기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유광남 오늘은 조용했고 본래 하나 있었고 박승욱은 오늘 안타, 이혁주 안타, 적시타 하나 있었고 오늘 NC는 손아섭이 5안타를 쳤죠.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고 예전부터 지금 잘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예전부터 손아섭 우도시 때부터 내내 했던 말이죠. 손아섭 같이 3,000안타가 가능한 타자인데 이런 타자를 롯데 성민기 단장은 40억 정도로 불렀고 NC는 60억에서 샀죠. 20억 차이. 손아섭처럼 3,000안타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일본에서는 일본 리그 3,000안타가 장군밖에 없어요. 이치로는 일본 리그 플러스 메이저리그 합해서 3,000안타 넘겼고 그래서 더 대단한 거기도 하고 어쨌든 아시아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장훈 다음으로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한 선수가 손아섭이죠. 그런 대단한 선수를 게다가 롯데 표차인 선수인데 고작 60억에 NC에게 넘겨준다? 그것도 라이벌 팀에게. NC는 예전부터 그랬죠. 롯데 선수들 좀 가지고 싶어 했다. 왜냐면 경남 연고에다가 일단 그렇게 쌓아둔 역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같은 경남 연고에서 상대팀 팬을 뺏어올 수 있는 것도 되죠. 이런 선수를 안 잡는다는 게 진짜 앰퍼샌드 저는 이해가 안 로키엔젤 되네요. 앰퍼샌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철 안타. 마틴 오늘 홈런도 치고 잘했죠. 그것도 멀티 홈런. 못 탔죠. 3출루 경기했고 그리고 권희동도 안타. 윤창준도 경기 초반 1회 초에 3타점 했죠.
싹쓸이 2루타 그게 컸죠. 그리고 천재환, 김주원 안타, 도태훈도 오늘 잘했고. 자, 투수 기록은 반즈가 최근에 정말 잘해줬는데 오늘은 정말 예상 밖의 투구를 보여줬죠. 그쵸. 근데 뭐, 그게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죠. 거기서 점수 안 줬더라면 또 어땠을까 하지만, 음, 결국 뭐, 우리가 1, 2점 차로 진 건 아니고, 어제도 12대 3으로 졌었고, 결국은 우리가 어제 오늘 크게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네요. 오늘도 뭐 이학주의 실수가 있었지만, 뭐 그것 때문에 진 건 아니니까, 민동의 실수도 있었고, 오늘은 어제 오늘 모두 투수진에서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 보면 반즈가 일단 2인도 못 채우고 1.1이닝 동안 4피안타 6실점 홈런도 먹고 4사구도 4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반즈는 4사구가 없으면 정말 잘 던지는데 오늘도 4사구가 문제죠. 4사구로 주자를 채워놓고 뻥뻥 큰 거 맞고. 그랬고 네, 오늘 기아가 아까 지고 있던 걸로 봤는데 기아랑 우리가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한 게임 차였는데 기아도 지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겠죠. 우리가 일단 5위로 끝내고. 그리고 오늘 크게 졌지만 제가 이 경기에서도 그나마 좀 얻은 소득이 있다고 할까? 약간 우리가 후반기에 조금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 나중에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뒤이어 올라온 한현희. 처음에 저는 한현희가 일단 좀 괜찮아 보였는데 오늘 커버도 좋아 보였고 그랬는데 또 고비를 못 넘겼죠. 또 크게 또 맞아 나갔고 5안타 5실점. 또 피홈런이 문제죠. 홈런 2개. 2인보 2.1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 자, 앞에 세 선수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최준용, 구승민, 김상수는 일단 좋았던 게 실점이 없던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일단 이 세 선수가 좋았을 때의 구속을 회복했다는 점이 좋았어요. 일단 최준용, 구승민 그리고 김상수는 149까지는 아니지만 145 정도 나왔었고 구승민, 최준용이 148, 9 던졌죠. 그게 좋아 보였어요. 일단 뭐 삼진도 2개, 1개씩 잡아줬고 그리고 일단 구속과 피칭 내용이 괜찮았다. 볼넷도 없었고 그리고 NC는 와이드나가 일단 5회까지는 정말 잘해줬죠. 5점대 투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공. 뭐 1회에는 152 투심도 던지고 투심이 152. 근데 희한한 게 보통 포심이 제일 빠른 구속이 나오죠. 그런데 와이드너는 반대로 포심은 146 정도 나왔는데 투심인데 152를 던진다. 이건 좀 이상했어요. 제가 네이버 기록을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어요. 보통 포심이 가장 빠른 구속이 나오는데 와이드는 좀 이상했다. 그랬던 와이드너가 경기 후반 5회까지는 괜찮은데 6회에 롯데가 연속 안타 치면서 점수를 내죠.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잘 던졌다. 와이드너가 시즌 베스트 투구라고 할 정도니까 6이닝 5피안타 2실점 1, 4, 4구 8, 3진 3진도 많았고 그리고 나머지 투수들은 뭐 흡수했고 이용찬은 올 시즌 초반 롯데가 수입했던 경기에서도 불런을 2개나 했죠. 그러면서 엄청 안 좋았는데 오늘도 롯데전에서 또 안 좋았네요. 한동익이 홈런을 맞았고
그랬고, 이렇게 개인 기록은 알아봤고, 이제 오늘 경기 분석을 해보자면, 처음 볼 부분은 1회 말 우리가 3실점을 하는데, 서서 반타, 그리고 서호철 플라이 1-4-1루. 자, 여기서부터죠. 반즈가 좋았을 때는 사사구가 없이 호투를 보여주는데, 오늘은 이때부터 뭔가 쎄했어요. 스트레이트 볼넷을 준다? 마틴에게? 뭐 마틴이 뭐 테인즈급도 아닌데 이러는 게 좀 이상했죠. 그것도 변화구도 아니고 패스트볼로 연속 스트레이트 볼넷을 준다? 이때부터 뭔가 쎄하더라고요. 반즈가 안 좋을 때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제구가 아예 안 되는 모습. 그 다음에 권희동도 거의 뭐 스트레이트 볼넷성으로 보이죠. 5구 만에 볼넷. 이렇게 말로를 채우고 1-3 말로에서 여기서 권희동이 윤영준에게 싹쓸이 2루타를 맞죠. 이렇게 3점. 그리고 2회 초에 우리가 점수를 못 냈지만 이 부분은 좋았다고 보여요. 이정훈이 볼 10개까지 뽑아낸 점. 제가 처음에 경기 전에 이정훈이 왜 4번이지 했었는데, 어제 뭐 홈런 하나 쳤다고 그러나 했는데 이 첫 타석을 보면 오늘 정말 좋았던 와이드너 상대로 이렇게 끈질기게 승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냥 이군용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2군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 1군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꽤 단단한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수비는 거의 안 되는 선수지만 벤치에서 경기 후반 하이타선 상대로 뭐 대타로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좌타 대타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우타 대타로는 정훈과 뭐 지시환 정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 좌타 대타가 쓸 선수가 없는데 이정훈 정도면 우리가 경기 후반 좌타 대타로 좀 쓸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주는 오늘 너무 안 좋았고, 그렇게 이때 2회 초에 일단 투구수 20개를 뽑죠. 2회 초에만. 이 부분은 좀 잘했다, 롯데가. 그리고 2회 말에 보면 김민석이 좀 아쉬웠는데 일단 도태현이 앰퍼샌드 루키엔젤 앰퍼샌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호날두님 삼성4일 기아 경기 종료 삼성 승리호 삼성이 롯데 전반기 마지막 도와줬네요. 삼성이 괜찮네요. 잘해줬네요. 오늘 뷰캐넌 나와서 약간 좀 희망이 있다고 보였는데 확실히 좀 도움이 됐네요. 삼성이. 우리가 이제 전반기는 확실하게 5위로 마감하고 이제 2코 구드럼이 오고, 그리고 나중에 말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좋은 부분들이 조금 이어진다면 우리가 또 후반기에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 3위 정도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자, 다시 경기 분석 이어가면 도태훈에게 처음에 못막공으로 보내고 무사 1루죠. 여기서 손아섭이 안타, 무사 1, 2루. 자, 그 다음 아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서호철에게 중견수 플라이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견수에서 꽤 펜스까지 가는 타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앰퍼샌드 깊었다. 루키엔젤 앰퍼샌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예, 올스타전 때 스트레일리 교체 가능성 높네요. 저도 교체해야 된다고 봐요. 롯데가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구속도 너무 안 나오고 저는 뭐 시즌 초부터 4월달부터 그랬지만 5월달에 바꿔야 된다, 6월달에 바꿔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안 바꿨죠. 지금이라도 안 바꾸면 그냥 뭐 시즌 포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바꿔야 된다. 자, 계속 이어가서 1-4 아니죠,
무사 2루. 무사 1, 2루 했는데, 여기서 중견수 플라이. 그러니까 워닝 트랙까지 가지 않은 타구였는데, 그렇지만, 꽤 깊은 타구였다. 그래서 2루에서 3루까지 보내주는 거는, 괜찮았죠. 그거는 뭐, 잡을 수 없는 타구인데, 제가 말한 김민석이 아쉬운 부분은, 여기서 1루 주자 손아섭을 2루까지 주면 안 되죠. 당연히 3루까지는 못 잡는다고 하면 유격수에게 커트를 할 게 아니라 바로 2루를 던졌어야죠. 바로 2루 던졌으면 손아섭이 못 뛰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생각 없이 플레이를 한 거죠. 그냥 늘 하던 대로 유격수 커트로 송구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유격수에게 잡고 유격수가 다시 2루수를 던지면 시간이 더 걸리죠. 한 번에 오는 것보다. 그래서 손아섭이 2루까지 세이브 된 거죠. 이런 부분들 김민석은 반드시 오늘 복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코치님들이 이런 거 좀 잡아줘야겠죠. 그렇게 안 줘도 돼 2루를 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틴에게 3점 홈런을 맞죠. 이렇게 6대 0이 됩니다. 그리고 3회 말 일단 안치홍이 호수비를 보여주죠. 천재한 타구였는데 거의 강습 타구였고 꽤 어려운 타구를 1루수 라인 드라이브로 안치홍이 호수비를 해주고 그렇게 조금 분위기를 바꾸죠. 하지만 자 투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쉽죠. 안중열 타구였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서 하늘이 약간 완전히 검어지지 않은 약간 회색빛이 도는 하늘이었는데 그때 마침 운동에게 타구가 사라지죠. 그렇게 해서 우익수 앞에 안타가 되고 여기서 만약에 잡았더라면 이닝 교체가 되었을 텐데 여기서 공이 사라지는 바람에 아웃이 안 되고 2사 1루 도태훈에게 홈런 투런 맞죠. 8대 0. 그리고 계속해서 안타 송하섭에게 안타 맞고 다시 2사 1루에서 서호철이 또 2사 2루죠. 2사 2루에서 서호철이 다시 적시타 쳐서 9대 0. 여기서 마틴이 또다시 홈런을 칩니다. 투런 11대 0. 이미 경기가 끝났죠. 와이드너 상대로 일단 6점까지는 그래도 원래 5점대 투수고 좀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3회에서 다시 5점을 주면서 11대 0이 되었을 때 이미 경기는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4회 말 또다시 조금 아쉬웠던 수비가 윤동이었는데 오늘 뭐 수비 아쉬운 게 이학주, 김민석, 윤동인데 여기서 뭐 했냐면 이거죠. 11대 0인데 무리하게 다이빙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따라가서 단타 처리만 했어도 그냥 단타 1루타만 되는 건데 여기서 굳이 다이빙을 해서 놓쳐가지고 펜스까지 굴러가겠죠. 그렇게 돼서 3타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질 경기인 걸 떠나서 그냥 기본적인 플레이가 안 된 거죠. 이거는 큰 점수 차에 다이빙을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게 뭐 주자가 있고 우리가 1점 차 승부인데 주자가 있고 2사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러면 다이빙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플레이가 필요한데 확실히 김민석이나 운동이나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따른 플레이가 조금 아쉽죠. 이런 부분은 고참들이나 코치님들이 조금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나서 라커룸 들어가서 한마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날에 좀 잡아준다든지 분명히 선수도 알 거예요. 자기도 고교 때부터 아마 때부터 코치들이 그렇게 말해 줄 테니까 분명히 자기가 하고도 이건 알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플레이를 옛날에 두산이 잘했죠. 이렇게 안 좋아도 될 플레이를 하면 경기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이것 때문에 진 건 아니지만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는 진짜 독이겠죠.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김민석과 윤동희는 반드시 좀 고쳐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천지환이 땅볼을 치는데 이학주가 또 원바운드 폭투를 던지죠. 데스비가 장점이 선수가 이렇게 실책이 많아서는 안 되겠죠. 스텝 밟고 던질 때부터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이학주는 분명히 수비가 떨어진 선수는 아닌데 이렇게 좀 약간 한 번씩 넉놓고 플레이를 한달까? 한 번씩 정신놓고 플레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안 해야 될 텐데 진짜 매 순간순간 집중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학주는. 이렇게 12점. 그리고 안중열에게 병사타를 끌어내지만 또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13점짜리를 주죠. 이미 4회에 이미 3회 경기 끝났지만 4회에 13점이나 져버리게 되는 롯데였고요. 그리고 6회 초. 자, 6회 초에 롯데가 드디어 반격을 시작합니다. 박승욱부터 무사히 우익수 오른쪽 2루타. 그리고 이학주도 모처럼 자중간 꿰뚫는 2루타를 치고 박승욱이 첫 점수를 밟죠. 그리고 김민석도 깔끔하게 안타, 중견수 앞에 안타를 치고, 그리고 윤동희가 역시나 오늘도 안타를 치는 윤동희. 그래서 타점까지 올리고 2점째.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또 비가 오죠. 비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비가 5회 초 전에는 안 오고 이때 오죠. 6회 초에. 롯데가 한참 4연속 안타를 치고 있을 때 비가 오면서 잠시 끊어지고, 그랬는데 또 공교롭게 안치홍이 병살 치고 이정훈이 범타를 칩니다. 뭔가 비가 롯데 분위기를 끊어준 그런 느낌이 돼버렸죠. 그 비가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6회 말에 보면 최준영이 올라오는데 최준영이 확실히 구석이 좀 올라온 감이 있어요. 일단 방송사에서는 오늘 148구 던진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는 146으로 찍히네요. 일단 뭐 나쁘지 않았다. 오늘 패스트볼, 커브, 체인지업 던졌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슬라이더도 던진 투수죠. 최준용이 한창 좋았을 때는 패스트볼 하나로만 일단 이겨냈다면 그렇게 하다가 안 된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저는 커브도 던지고 체인지업도 던지고 슬라이더도 던지고 이렇게 포피치를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기가 뭐 옛날에 전성기 오성환처럼 포심 하나로만 승부할 수 있는 투수라면 그래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구종이 다양한 게 상대 타자와 수싸움하기에 타이밍 뺏기에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보여요. 아무리 공이 빠르더라도 구종이 많아서 나쁠 건 없다. 자, 그리고 구승민도 구속이 제법 잘 나옵니다. 구승민도 여기서 148이 나오죠. 그리고 149. 그리고 구승민도 오늘 보면 포신과 포크만 던진 게 아니라 슬라이더도 던져주죠. 이렇게 구승민도 2피치에서 3피치, 4피치가 돼주면 정말 좋다. 그리고 구승민에게 조금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포크랑 슬라이더가 구속이 비슷하죠. 140 중반대로. 그러니까 패스볼에서 약간 원 타이밍으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타이밍을 늦출 수 있는 커브를 던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체인지업은 필요 없는 게 포크가 있으니까, 떨공이 있으니까 한번 붕 떠서 들어오는 커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0km 후반대, 120km 한 중반이나 초반대 커브. 일단 최준용과 구승민이 좋아졌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경기에서 크게 졌지만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펜진이 거의 뭐 리그 최악 수준이죠. 삼성과 비슷하게. 하지만 그 중에서 김원중은 잘해주고 있죠. 근데 김원중만 잘해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원래 피팅주였던 구승민과 최준용이 잘해줘야 되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보여줬다. 물론 뭐 경기가 이미 뭐 넘어간 부분이 있겠지만 경기 점수차를 떠나서 일단 구속 자체가 좋아진 부분, 그리고 3피치, 4피치, 그러니까 2피치에서 벗어난 부분, 그리고 볼넷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최준용은 2, 3진, 구승민은 또 1, 3진. 확실히 볼넷 안 주고 구속 잘 나오고 구종 다양화, 게다가 3진도 잡는다. 이런 부분들은 점수차와 상관없이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최준용, 구승민, 김원중이 건재해 준다면 후반기에 우리가 니코 구드럼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한동희가 또 잘해줬죠. 이렇게 잘해준다면 우리가 또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상수도 오늘 뭐 나쁘지 않았다. 김상수도 원래 잘했을 때도 구속이 150 가까이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최대가 145였죠. 그렇게 오늘도 144 앰퍼샌드 정도 로키엔젤 나옵니다. 앰퍼샌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롯데가 8년 만에 전반기 5위 상위권에 마감했네요. 와, 8년 만인가요? 2017년이 6년 전인데 그때도 우리가 5위가 안 됐었나 보네요. 전반기에. 우리가 2017년 최종 순위가 정규 시즌 3위였는데 그때 전반기가 5위가 안 됐나 보네요. 그때 후반기에 우리가 승률이 거의 미쳤었죠. 6할 3푼인가? 그때 두산이 6할 7푼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고. 일단은 뭐 어제는 크게 졌지만 시즌 전체로 보면 전반기 괜찮았다. 그리고 니코 구드름이 렉스보다 잘해주고, 그리고 꽤 잘해준다면 뭐 3할도 치고 정말 잘해준다면 한동희가 다시 살아날 것 같고, 우리 필승조가 조금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일 대신 정말 1선발급의 에이스 투수가 하나 와준다면 롯데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경기 분석하면 김상수도 원래 145 정도 던지는 투수인데 오늘 144가 나왔고 사사구 없이 1, 3진에 잘 막아줬다. 김상수, 구승민, 최준용 이렇게 오늘 호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후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9회에 자 한동희가 또 홈런을 치죠. 투수는 이영차인데 슬라이더 약간 높게 풀렸었고 이 풀린 걸 놓치지 않았죠. 한동희가 그대로 퉁 쳐서 좌익수 담장을 넘깁니다. 제가 하나전부터 말했을 거예요. 하나전 때 그때 대타로 그때도 8, 9회쯤에 돌아왔을 텐데 한동희가 우중간 2루타를 칩니다. 최근 장타가 없었는데 그때 모처럼 깔끔하게 우중간 밀어서 2루타를 치고 펜스까지 가는 2루타를 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홈런을 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동희가 뭔가 좀 장타가 이제 좀 난다. 연속 안타는 안 나왔지만 뭐 2안타 3안타 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 장타 2개를 보고 한동희가 슬슬 이제 감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뭔가 후반기 한동희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한동희가 또 장타를 쳐주죠. 선발도 아니었고 대수비로 나와서 9회에 첫 타석 들어섰는데 또 장타를 보여준다. 확실히 저는 후반기 한동희가 하드캐리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달에 한동희가 하드캐리 했죠. 뭐 4할 치고 거의 뭐 리그 MVP급으로 미친 활약을 보여줬죠. 4월 한동희는
그랬었던 한동희가 5월달에 부상을 당하고 나서부터 뭔가 앰퍼샌드 루키엔젤 주춤했었습니다. 앰퍼샌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오늘 다행히 연봉패는 면했네요. 어제 오늘여 키키윽. 맞아요. 저는 뭐 경기 승패와 상관없지만 그냥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경기 찾아주는 팬들에게도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막 점수도 못 뽑고 무기력하게 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타선에서 아까 4연속 안타라든지 한동희 홈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수학이라고 봅니다. 한동희가 이렇게 지금 하나전 2경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타를 치는 부분이 저는 결코 의미 없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후반기에 분명하게 한동희 타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오늘 졌긴 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었다. 불펜 필승조들의 호투, 그리고 한동희의 장타, 이런 부분들, 니코 구드럼이 와서 잘해준다면, 그리고 스트렐리 대신에 1선마급 에이스 투수가 잘해준다면 우리가 다시 3강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독 3위라도 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끝나겠고, 이제 올스타전 우리 마지막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앰퍼샌드 올스타전이죠. 루키엔젤 앰퍼샌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전 후반기 때 롯데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롯데인 듯요. 네,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후반기에 올라갈 부분이 반드시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정훈도 다시 돌아올 거고, 외인 2명, 그리고 한동희의 대반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펜진들의 조금 오늘 나아진 부분을 보여줬고, 저는 뭔가 기대가 돼요. 후반기 어제 오늘 크게 졌지만 저는 뭐 실망하기보다는 그래도 기대가 되네요. 자, 일단 오늘 경기는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올스타전 마지막이죠. 사직에서 열리는 마지막 올스타전이 되겠죠. 마지막 앰퍼샌드 올스타전을 루키엔젤 마치고 앰퍼샌드님 우리가 별풍선 다시 1개 감사합니다. 다시 사직 올스타전 하려면 다시 16년 되어야 함. 혹시 모르죠. 롯데 세구장 생기면 다시 할지도 키키윽. 네, 그쵸. 그래서 저는 롯데가 이번 사직구에서 열리는 올스타전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비가 걱정이죠. 제발 비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분석 녹화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올스타전 제대로 즐기시고 우리 다시 롯데 응원하면서 후반기 다시 파이팅 해봅시다.